미 항만노조 파업이 임금 62% 인상에 전격 합의하며 사흘 만에 중단됐습니다. 허리케인 헐린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허리케인에 등극했습니다. 브루클린 전철역에서 경찰 총에 맞은 피해자 가족이 $8천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 시설을 공격하면 배럴당 $200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의 돌발 변수로 부상했던 미 동남부 항만 파업이 3일 만에 정상화돼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도 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미 동남부 36개 항만의 노동자 4만 5천여 명이 가입한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어제 사측과 임금 62%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작됐던 항만노조 파업은 사흘 만에 전격 중단, 오늘부터 이들 항만의 화물 선정 및 하역이 재개됐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노조는 시간당 임금 77%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인 미국해양협회는 50% 인상안을 제시, 결국 양측이 일부를 양보해 중간선인 62%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부터 자동차까지 광범위한 공급망대란을 우려 백악관 측이 사측이 양보를 요청, 전격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조원들의 시급은 현재 $39에서 앞으로 6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돼 시간당 $63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번 합의가 잠정 합의로 일단 파업을 중단하지만 항만 자동화 등에 따른 일자리 보호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연중 최대 쇼핑 시즌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됐으며 특히 신속하게 파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파업에 따른 물류난은 거의 없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항만노조 파업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격 합의함으로써 해리스 역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최근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숨진 사람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허리케인으로 기록됐습니다.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주 등 6개 주에서 헐린 영향으로 최소 215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자 중 최소 72명은 홍수, 산사태, 나무 쓰러짐, 도로 붕괴 및 기타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애슈빌과 주변 벙컴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6개 주에서는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많은 주민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0년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허리케인은 지난 2005년의 카트리나로 모두 1,392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의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방문해 희생자의 가족을 위로하고 이재민들에게 조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브루클린 전철역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은 49세 남성의 가족이 뉴욕시를 대상으로 $8천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고리 델페체의 가족은 1급 트라우마 센터 병상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병원비와 피해 보상비로 $8천만 요구한다고 델페체의 변호사인 닉 리아카스를 통해 3일 밝혔습니다. 닉 리아카스 변호사는 그레고리의 피해와 고통을 보상할 만한 적정한 금액은 없다. 우리는 그저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델페체는 브루클린 전철역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4명 중 1명으로 현재 뇌 부종을 완화하기 위해 두개골 일부를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는 델페체는 인지결함을 포함해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사촌인 그레고리 노구스는 경찰이 바디캠 영상을 발표한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며 델페체가 총에 맞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눈물로 호소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법무부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이후 중동전 확산 위기가 고조되면서 기름값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어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날보다 3.61달러, 5.15% 급등한 배럴당 73.71달러의 거래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번 주에만 8% 급등한 겁니다. 또 전 세계 유가 흐름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영국 브렌트유 역시 어제 하루 3.72달러, 5.03% 오른 배럴당 77.62달러를 기록, 미국산 원유보다 더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유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전투가 격화되고 있지만 오펙 플러스가 비축유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통행에 차질이 빚을 경우 산유국의 원유 수송에 혼란이 생겨 유가가 급상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 이란의 원유 생산 및 정유 시설을 공격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국이 대선 전국으로 트럼프, 해리스 두 후보 모두 유태계의 눈치를 본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이를 미국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는 6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와 마당 폐기물 등의 퇴비화 프로그램이 맨해튼,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시행됩니다. 뉴욕시 퇴비화 프로그램은 2020년 퀸즈에서 시작해 2023년 브루클린에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퇴비화 프로그램은 낙엽, 꽃, 나뭇가지, 잔디 등 유기 폐기물과 음식물 및 음식물이 묻은 종이를 다른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해야 함을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인해 맨해튼과 스태튼 아일랜드, 브롱스에서도 분리수거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뉴욕시 5개 보로 전체가 분리수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퇴비화를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쥐떼 퇴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와 마당 폐기물은 다른 쓰레기와 분리 배출해야 하고 아파트 관리인은 세입자에게 라벨이 부착된 통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각 보로에 10월 28일까지 요청하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개 이상의 유닛을 갖춘 빌딩 소유주는 보관 장소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오는 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퇴비화 프로그램은 4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4월 이후부터는 규정을 위반한 9개 이하 유닛은 처음엔 25달러, 두 번째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9개 이상의 유닛은 처음의 경우 100달러지만 3번 이상의 경우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뉴욕시는 퇴비화를 통해 얻은 자원은 지역 난방에 이용하거나 조경사에게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로 44회를 맞는 탈북난민 구출음악회가 오는 10월 6일 오후 6시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욕예술가곡연구회 서병산 회장은 2일 본 방송을 방문하고 6일 열리는 제43회 탈북난민 구출음악회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서 회장이 주최하는 탈북난민 구출음악회는 탈북난민 구출 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봄, 가을 2회씩 열리고 있습니다. 올가을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수정, 김지유, 이슬, 배유지, 테너 김성욱, 서병선, 베이스 바리톤 강동훈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출연진은 피아니스트 이정현 씨의 반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빛 대신 주,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등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아주 젊은 성악가들, 실력 있는 성악가들이 노래해서 아름다운 가곡도 즐기시고 아주 즐거운 밤이 되실 거예요. 또 제가 말씀드린 가곡보급의 이 줄기를 더 확산시키는 좋은 민족적 정기를 되찾는 이런 기회니까 한 분 한 분 다 참석하셔서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탈북난민도 구출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공연 수익금은 탈북민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미국, 한국,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상영해 화제를 모은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에 나오는 탈북 구출 사역단체 갈렙선 교회를 돕는 데 쓰여집니다.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3번째 시도에 내린 임시금지 명령을 해제한 지 몇 시간 만에 미주리주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일 조지아주 랜달홀 연방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3일 해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홀 판사는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주 연방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미주리주 연방법원이 이 판결에 대한 제재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또다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지난 8월 엘라베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하이오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 주 검찰총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조지아주 연방판사가 공화당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학자금 대출 탕감 3번째 시도에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앤디 김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보다 호감도가 3배 정도 높지만 비호감도 역시 상대 후보의 2배에 달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형국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톡턴대 여론조사 결과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호감도는 27%로 9%에 그친 커티스 바쇼 공화당 후보를 3배 격차로 앞질렀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유권자 6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앤디 김 후보를 잘 모른다는 답변이 55%인 반면 바쇼 후보를 모른다는 답변은 8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비호감도 면에서는 바쇼 후보가 7%인 반면 앤디 김 후보는 17%에 달해 안티 앤디 김 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앤디 김 후보가 호감도 면에서 공화당 후보를 앞섰지만 다른 선거와 비교하면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어서 당선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라이더 대학 주최로 첫 후보 토론회가 오는 6일 오후 8시부터 90분간 진행되며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고 15일과 22일에도 토론회가 열립니다. 한편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24%가 2020년 대선 결과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반대했고 9%도 이에 대해 다소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전체의 3분의 1이 사실상 대선 결과를 불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올해 대선에서도 투표 결과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31%에 달해 또 다른 불복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 호감도는 50%로 호감도가 43%에 그친 트럼프 후보보다는 나았지만 해리스에 대한 비호감도 역시 49%에 달해 뉴저지주가 보수성이 강한 곳임을 입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딕 체니 부통령의 딸과 함께 공화당 탄생지인 위스콘신을 방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주 리펀의 유세에서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선서는 신성하며 존중돼야 하고 결코 깨져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의 근본적 질문은 누가 그 선서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헌법 수호라는 면에서 나와 트럼프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위반했다. 분명하게 말하건대 그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러분이 대통령의 헌법 수호에 동의한다면 어느 정당에 속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선거운동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 저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임을 진지하게 서약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기본 원칙과 영토를 포기하기를 강요한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항복 계획이다. 미국 대통령은 폭정에 맞서 항상 자유의 편에 서야 한다고 믿는다며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에 대해 자신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리더이자 애국자이며 법치와 민주주의적 이상, 미국 헌법 수호를 위해서 리즈 체니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리즈 체니 전 의원도 나는 트럼프가 스프레이로 태닝을 하기 전부터 공화당원이었다. 나는 가장 보수적인 가치가 미국 헌법에 대한 충성임을 알고 있다. 나는 해리스가 국민을 통합하고 법치를 수호할 것임을 알고 있다며 해리스 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격에 반대한다는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 미친 소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이는 유태교 표를 얻기 위한 구애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동 지역 상황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군 통수권자의 발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미친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 삼은 바이든의 발언은 동맹인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이란의 핵시설 공격은 반대한다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핵이며 조만간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가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등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는 공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는 공격은커녕 계속 악수만 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며 이는 미국 내 유태계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현직 대통령이라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하지 못했을 것이며 해리스가 당선되면 전 세계가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진영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전격 출격하며 트럼프 진영에서는 내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암살 시도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동 유세에 나섭니다. 민주당 및 민주당 유권자 사이에서 자타공인 가장 영향력이 큰 정치인으로 알려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는 10일 드디어 해리스를 지원, 대규모 유세에 나섭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선을 25일 앞둔 오늘 10일 다음 주 목요일에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공략에 나서 쇠락한 철강도시 피츠버그에서 사자후를 토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첫 출격지로 정한 펜실베니아주는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8만 표 차이로 승리를 거둬서 선거인단 19명 전체를 확보한 반면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만 4천 표 차이로 승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날 유세에는 이변이 없는 한 해리스 부통령과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등이 모두 참석,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지난 7월 13일 유세 중 피격을 당했던 펜실베니아주 버틀러를 방문,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먹을 치켜 올렸던 순간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일 유세에는 열혈한 트럼프 지지자이며 당선 때 내각 기용이 확실시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처음으로 공개 지지 연설을 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오는 5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리는 트럼프 유세에 가서 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버틀러에서 다시 유세를 나서는 것은 피격당한 뒤에도 주먹을 치켜 세우며 미국을 외쳤던 강인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미국인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버틀러가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표심 공격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시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록펠러 센터의 상징, 탑 오브 더 락 전망대에 새로운 어트랙션, 스카이리프트가 새롭게 추가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스카이리프트는 뉴욕 시내를 360도 파노라마 뷰로 전망할 수 있는 어트랙션입니다. 방문객은 건물의 꼭대기층인 70층 탑 오브 더 락 전망대로 나간 후에도 유리 난간으로 둘러싸인 스카이리프트에서 추가로 3층을 더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록펠러 센터의 이비 켈리 수석 매니징 디렉터는 수직 상승한 채 900피트 상공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스카이리프트는 탑 오브 더 락 전망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업적이 될 것이라며 스카이리프트는 위로 올라갈 때마다 회전하는 유리바닥 위에서 장애물 없이 360도 뉴욕 시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이리프트 탑승권은 탑 오브 더 락 전망대 일반 입장권과 익스프레스 패스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가격은 1인당 $35부터 시작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6천 건 증가했고 경제전문가 예상치 22만 1천 건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4,250건으로 지난 6월 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멕시코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된 셰인바움 대통령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같은 직종이어도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30에서 40% 적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2024 세계 한인 회장대회가 사흘 만에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국국세청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에서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제외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개인 신고자와 법인 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금액이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경우 미국의 보유 자산이 66억 7천만 달러에 달했고 법인의 경우는 85억 6천만 달러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자연사박물관이 우길기와 일본의 표기 관련 시정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캔드라 스나이더 박물관 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일본해와 우길기는 시대적 맥락이 떠난 문제로 국제적 표준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마약 판매를 목적으로 $160만 상당의 코카인을 차량에 싣고 가던 캐나다 출신 29세 최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클래식 음반의 오스카라고 불리는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임윤찬은 이날 특별상인 젊은 음악가상도 받아 이관왕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교육평가 전문업체 니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전국 우수 공립고등학교 순위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서 뉴욕시 스타이브슨 고등학교가 전국 5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최우수 공립고등학교로 선정된 겁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최저 기온은 57도로 일교차가 커 감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7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